시청자, 지방선거 D9회 같은 시점에 5군데 보수 매체에서 민주당 위기 여론조사가 일제히 풀려나오고 그 즈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지원 유세에 등장한 게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서울, 충남, 경남, 부산, 대구 5지역 광역 여론조사가 5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5매체에서 거의 동시에 풀려나왔습니다. 톤은 약속한 듯 같아요. 오세훈 역전, 김태흠 추격, 박형준 따라잡았다, 민주당 우세 흔들린다. 그리고 그 즈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다시 등판했죠. 이걸 보고 여론조사가 좁혀진 건 사실이니까 민주당이 진짜 위기다라고 정리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결론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풀려나온 방식이 만든 거예요. 오늘 영상은 3층으로 갑니다. 1층, 인용된 여론조사 5건이 실제로 어떤 시점에 어떤 데이터인가. 2층 880일이라는 숫자와 정청래 책임론을 누가 왜 지금 던지는가. 3층 공수처법과 특검법이 어떻게 민주당 오만으로 둔갑되는가. 그리고 그 둔갑의 청구서가 어디로 가는가. 일단 먼저 짚을 게 있어요. 인용된 5 여론조사가 다 일주일에서 열흘 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건 여론조사 결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매체들에서 같은 톤으로 민주당 위기 보도가 동시에 나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보수 진영의 모멘텀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보수 매체들이 이 동시 보도 패턴을 작동시키는 시점은 보통 2경우입니다. 하나는 진짜 데이터가 그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결과를 확정하려고 할 때, 다른 하나는 결집이 아직 충분치 않아서 위기감 인식으로 자가 결집을 만들어야 할 때. 이번 케이스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그림이에요. 박근혜 등판이 같은 주에 나왔다는 사실이 결정적 시그널입니다. 주류 매체 헤드라인만 보고 계시면 민주당이 흔들린다로 정리됩니다. 근데 같은 헤드라인이 같은 주에 5곳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그 패턴 자체를 짚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데이터를 보는 시청자는 많은데 데이터가 풀려나오는 방식을 보는 시청자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양치기 소년 얘기가 아닙니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 안 왔는데 왔다고 외친 거고, 이번은 같은 마을에서 5명이 동시에 늑대 왔다를 외치는 그림이에요. 동시에 외치면 잠시 진짜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부터 펴봅시다. 원본에서 인용된 5 여론조사를 시점 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은 국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가 5월 17일에서 18일, 충남은 뉴스핌 의뢰 리얼미터가 18일에서 19일, 경남은 C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8일에서 19일, 대구는 TBC 의뢰 리얼미터가 18일에서 19일, 서울은 뉴데일리 의뢰 리서치 웰이 20일에서 21일, 5건이 다 5월 17일에서 22일 사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전투표가 9일 남은 시점에서 인용된 모든 데이터가 일주일에서 열흘 전 사진이에요. 그런데 보도톤은 지금 이 순간 민심이 흔들린다로 잡혀 있습니다. 일주일 전 사진을 들고 와서 실시간 중계라고 말하는 셈이죠. 여기에 짚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5건 중 4건이 오차범위 아니에요. 서울은 2.8% 차이, 충남은 0.4% 차이, 경남은 1.3% 차이, 부산만 5.6% 차이로 약간 벗어났습니다. 오차범위 아니라는 건 통계적으로는 박빙이라는 뜻이지 역전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같은 데이터로 정반대 결론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정원호, 우세 유지, 박수현, 박빙 우위, 전재수 안정 리드 다 같은 자료에서 가능한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5매체에서 나온 헤드라인은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어요. 이게 우연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림인지 시청자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오차범위 안박빙 5건의 헤드라인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정렬될 확률, 단순 확률로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각 조사가 독립적이라면 헤드라인 방향도 분산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5건이 모두 보수 후보 우세 방향으로 정렬됐다는 사실은 보도톤이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편집 단계에서 결정됐다는 신호로 익힐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헤드라인을 만든 게 아니라 헤드라인이
데이터를 골라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 시점이 약 6일 사이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 사이클이라면 매체별 의뢰 일정이 분산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번엔 5매체가 약 6일 안에 줄지어 풀어놨습니다. 단발 보도가 아니라 연쇄 배포 작은 미디어 캠페인의 형태입니다. 사전 투표 9일 전이라는 시점이 여기서 결정적이에요. 일주일 묵은 데이터를 현재 상황으로 재포장해서 동시 배포하면 부동층한테 2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주입됩니다. 하나는 박빙이니까 결집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기울어졌으니 내 표는 의미 없을지도 모른다. 이 2 메시지가 진영별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보수 진영 부동층한테는 결집 유도가 되고 진보 진영 부동층한테는 패배감이 됩니다.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점에 동시 배포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예요. 같은 우물물을 5동에 떠다 놓고 오늘 갓 길어온 물이라고 부르는 셈이거든요. 여기에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 폭행 의혹과 녹취록 논란이 사전 투표 직전 부각된 부분도 같은 타이밍 안에서 풀려나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의혹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별도 판단 영역이고 다만 그 부각 시점이 동시보도 패턴과 같은 주에 겹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짚어둘 만한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결론이 나오시죠. 보수 매체가 농간을 부리는 거다. 거기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동시보도 패턴이 문제다. 거기서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더 깊습니다. 보수 매체 5곳이 동시보도를 풀어놓은 그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등판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서는 빈도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드문 카드입니다. 통상 임기 후엔 정치 자제가 관례거든요. 그 관례를 깬다는 건 정상 동원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보수 매체 동시 보도가 풀려나온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했습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2 채널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을 그냥 지원 유세로 다루는 보도들이 그 타이밍의 비정상성을 짚는 경우 얼마나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 결집이 이런 카드까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결집 불안의 가장 강한 신호거든요. 한마디로 자충수예요. 결집이 충분하면 전직 대통령 카드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거든요. 카드를 꺼냈다는 건 보유한 다른 카드가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누가 880일이라는 숫자를 왜 지금 던지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먼저 880일이 뭐냐 한번 들여다봅시다. 17개의 광역 중 보수 8곳, 민주당 8곳, 무소속 1곳 이렇게 나누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17개 광역을 어떻게 나누어도 비슷한 구체 숫자 시나리오는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사전 투표 직전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서 자기 진영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거죠. 모멘텀 전략의 기본 형식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점에 같이 풀려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정청래 책임론입니다. 보수층 매체들과 보수 진영 평론가들이 정청래가 지면 당권 끝난다를 외치는 건 사실 정청래 지도부 흔들기가 목적이에요.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와 그 직후 이어질 전당대회 흐름에서 보수 측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친명 주류 지도부 약화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용할 수 있는 책임론 카드를 미리 깔아두는 거죠. 민주당이 8곳 이상 이기면 예상보다 적은 승리로 프레이밍하고 광역을 잃으면 정청래 책임으로 프레이밍하면 됩니다. 어느 결과든 카드가 준비된 셈이에요. 특정 인물 책임론이 매체에서 동시에 풀린다는 건 그 인물 제거가 목적이라는 패턴 신호입니다. 이런 프리엠프티브 책임론 카드 깔기는 한국 정치사에서 한두 번 본 패턴이 아니에요. 선거 전에 미리 특정 지도부 인사의 책임론을 매체에서 동시에 띄우고 결과 직후 24시간 안에 그 프레이밍을 활성화하는 흐름 결과가 나쁘면 그 인사 때문 프레임을 결과가 좋아도 그 인사가 더 잘했어야 프레임을 적용하면 됩니다. 양방향 출구가 다 닫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책임론 카드가
사전에 매체에서 동시 풀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인사를 표적으로 한 사전 작전이라는 시그널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수치기 같은 시기에 강하게 미는 프레이밍이 또 있어요. 공수취소 특검법은 민주당 오만이다. 이게 같이 풀려나오는 이유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공수처법, 특검법이 이 법들의 실제 기원이 뭡니까? 12점, 삼비상계엄 책임 규명 도구입니다. 검찰 카르텔의 정치화된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로 추진된 입법들이에요. 그런데 그 입법을 민주당 오만으로 둔갑시키면 결과적으로 12.3 책임 규명 흐름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법을 만든 측의 태도를 공격하는 우회 전략이에요. 이 사안을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직후엔 어떤 톤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같은 매체 같은 편집국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차가 납니다. 그쪽엔 신중론, 절차론, 민주주의 위협 표현은 과도하다는 논조가 줄지어 나왔어요. 이쪽엔 오만 프레이밍의 일관된 강도, 단순 보도 사명감이라기엔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박근혜 등판과 동시 보도가 같은 주에 나왔다는 사실로 돌아가 봅시다. 동시 보도는 인지적 결집 압박이에요. 같은 메시지가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들리면 뇌가 그걸 사실로 분류합니다. 박근혜 등판은 정서적 결집 동원입니다. 보수 진영 정체성과 직접 연결된 이미지를 끌어와서 투표 동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인지 더하기 정서 두 카드가 같은 주에 나온다는 건 결집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 조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2.3 이후 잔존 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요. 그리고 모멘텀 전략의 비대칭 효과를 봐야 합니다. 오차범위 안박빙은 양측 다 결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보수 측이 880일로 결집 카드를 미리 던지는 동안 민주당 지지층이 이미 이긴 줄 알고 결집을 늦추면 같은 박빙 상황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한쪽은 결집 유도, 한쪽은 안심 유도. 이게 모멘텀 전략의 핵심 효과예요.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한다는 예시학이 있잖아요. 곶감이 진짜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들린 곶감 소리를 늑대로 오해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880일이라는 시나리오가 비슷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긴다 소리를 충분히 크게 키우면 상대 진영이 이미 졌나 하고 발걸음을 늦추는 효과, 그게 호랑이 곶감 효과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게 있어요. 진짜 결집이 충분하면 880일 같은 구체 숫자를 미리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투표소에 사람이 갈 거니까요. 미리 던진다는 건 결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박근혜 등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상동원이 작동하면 전직 대통령 카드를 굳이 꺼내지 않거든요. 카드를 꺼냈다는 건 그 외의 동원 자원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보수 진영이 대혼전을 외치는 강도가 셀수록 그건 자기 진영이 충분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사실은 약한 겁니다. 잠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크게 외치는 것과 조율되게 외치는 것이 같이 나타날 때 그건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아니라 인위적 동원의 흔적이에요. 진짜 자신 있는 진영은 조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같은 주에 5매체가 같은 톤으로 보도하고 같은 평론가들이 같은 숫자를 외치고 거기에 전직 대통령이 등판한다는 그림, 이건 조율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건 자연 결집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아시잖아요. 임금이 옷을 안 입고 행차하는데 신하들이 다 옷이 정말 멋지십니다. 합니다. 누군가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요.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 행차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보수 진영이 같은 시점에 5매체에서 같은 보도를 동시에 풀고 거기에 전직 대통령이 등판해서 결집을 외치는 그림 누군가 이거 결집 불안 신호 아닙니까? 한마디 해줄 시점이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 자리 광역의 행정 권력 분배 문제가 아닙니다. 6월 3일 결과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가 향후 1년 12.3 책임 규명 흐름의 방향을 결정해요. 결집 모멘텀 싸움 9일이 사실은 다음 1년 전국의 압축판입니다. 사전 투표 본선 결과 프레이밍
세 단계가 다 같은 무게로 작동하는 시점이에요. 이 사안이 광역 행정 권력 분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특검법을 민주당 오만으로 프레이밍하는 보수 측 흐름이 사전투표 직전에 강화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만약 이 법들이 실제로 무력하다면 보수 측은 굳이 프레이밍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시했겠죠. 그런데 오만 프레이밍의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이 법들이 12.3 책임 규명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법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입법자 측의 태도를 공격하는 우회, 이게 12.3 책임 규명 후퇴 시도의 한 방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에 같은 매체들이 어떤 톤이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는 신중론이 일색이었어요. 절차론, 분쟁 자제론,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는 정리가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오만에는 동시 보도, 동시 프레이밍, 일관된 톤 강도, 단순 사명감이라기엔 부자연스러운 일관성이에요. 여기서 12.3 책임 규명 후퇴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한번 그려봅시다. 지방선거 결과 직후 민주당 책임론 프레이밍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공수처 권한 축소 논의가 정치적 명분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검법 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이 따라오고요. 그 흐름이 자리 잡으면 검찰 권력 견제 입법 자체가 정략적 도구로 제정이 됩니다. 한 발씩 후퇴시키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오만 프레이밍은 단순 인상 비판이 아니라 입법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 위한 첫 단계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 도구예요. 이제 사전 투표 끝난 다음 24시간을 한번 그려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보수 측은 미리 준비된 카드로 즉시 해석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8곳 이상 이기면 예상보다 적은 승리, 정청래 책임론 일부 인정, 광역을 잃으면 정청래 책임론 전면화. 어느 결과든 프레이밍 카드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대는 사전 투표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24시간의 프레이밍 전쟁입니다. 누가 결과를 해석하는 자리에 먼저 서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미리부터 책임론 카드를 깔아두는 건 그 카드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 나오기 전부터 프레이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결과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약하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밍 카드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청자께서 같이 봐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결과가 좋게 나와도 그 결과의 의미를 깎는 카드, 나쁘게 나와도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돌리는 카드 양쪽 다 같은 진영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결과 자체보다 결과 해석권을 노린다는 분명한 신호거든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방선거 D9회 같은 시점에 5매체에서 민주당 위기보도가 동시에 풀려나오고 그 즈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지원 유세에 등장한 게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동시에 풀려나왔고 그 풀려나옴이 누구의 결집을 노리고 작동했느냐예요. 여러분이 이 보도들을 보면서 뭔가 동시에 너무 같은 톤이다라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9일 후 결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9일 동안 진행될 프레이밍 전쟁에 대한 예고예요. 6월 3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다음 24시간 안에 프레이밍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수 측이 이미 880일과 정청래 책임이라는 카드를 미리 깔아둔 상태예요.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6월 4일 아침 누가 결과를 해석하는 자리에 먼저 서게 됩니까? 그리고 그 해석이 12.3 책임 규명 흐름을 앞으로 가게 만듭니까? 뒤로 가게 만듭니까? 지방선거는 광역 행정 권력 분배가 아니라 12.3 책임 규명 게임의 중간 정거장입니다. 결집 모멘텀 싸움 9일이 향후 1년 전국 방향의 압축판이에요. 사전투표 본선 결과 프레이밍 3단계 모두에서 누가 흐름을 잡느냐가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6월 4일
아침 프레이밍 전쟁은 자료가 아니라 속도와 명확성으로 결정됩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누가 먼저 명확한 해석 프레임을 제시하느냐, 그게 향후 한 달의 전국톤을 잡아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 직후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진짜 준비 영역입니다. 보수 측은 이미 카드를 깔아뒀어요. 그러면 반대편 진영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시청자께서 같이 봐주셔야 할 질문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사전 투표 결과 직후의 프레이밍 전쟁 분석도 이어서 다루니까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